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장 살롱의 김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수입차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담없이 타기 좋은 수입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되는 그런 모델인데요. 바로 박스카의 원조 닛산 큐브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박스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델이 레이죠, 레이. 기아에서 만든 레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박스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레이가 박스카의 원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도 박스카의 원조 그러면 레이 전에 뭐 소울이라는 모델도 있었고요. 이름 그대로 약간 이렇게 박스 형태처럼 이렇게 각지게 생긴 그런 모델들이 간간히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원래 이 박스카의 원조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닛산 큐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닛산 큐브라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박스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이 차가 출시가 되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닛산 큐브 1세대, 2세대 모델은 이제 지금처럼 이 좌핸들이 아니에요. 우핸들 모델이라서 정식으로 출시가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큐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큐브라는 모델이 많이 알려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와 학창시절을 함께했던 핑클의 이효리 씨가 이 닛산 큐브, 그러니까 2세대 모델이죠. 그러니까 직수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핸들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을 타고 이제 다니면서 차가 참 유니크하고 예쁘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당시에 그래서 직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닛산 큐브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모델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닛산 큐브 이제 3세대 모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11년도부터 출시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09년도에 북미에서 미리 출시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까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로 09년도에 만들어진 모델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최초 이제 11년도부터 이제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 12, 13, 14,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판매가 되고 14년도 12월 달에 국내에서도 이제 단종이 된 모델입니다. 닛산 큐브 모델 같은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제가 알기로 2019년도까지 판매가 되고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한 23년, 24년 정도 박스카의 원조, 그러니까 이 박스카 역사를 이제 뒤로 한 채 완전하게 단종이 된 그런 모델이에요. 제가 앞서 이제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실내 디자인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10년도 넘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자체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구형스럽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유니크하고 또 트렌디하다, 이런 느낌에 좀 가까운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닛산 큐브 모델의 이제 간단한 스펙을 알려드리면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어요. SL 모델과 L 모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출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닛산 큐브라는 이 모델 자체가 그렇게 이제 옵션이 많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트림 자체가 이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이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옵션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장 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순정 내비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표시가 많이 나는 부분이 휠이거든요.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와플 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보통 이제 깡통 휠이라고 불러요. 이제 스페어 타이어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빵통일이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는 등급 자체는 상위, 하위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렇게까지 옵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큐브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부분도 크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죠. 닛산 큐브 같은 경우에 엔진은 자연흡기 배기량 1.8에 마력이 한 120마력 정도 되는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전세대 큐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의 크기가 뭐 1.4, 1.6 요 정도 크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 그리고 이제 마력도 한 120마력 이상 되는 그런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고속 주행 시 높은 속도까지 도달하는 그런 힘은 좀 약한 편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시내 주행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수준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배기량이 1800cc 정도 되는 차량이지만 공인연비가 복합연비 그러니까 리터당 12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크게 연비를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타고 다니셔도 연비가 리터당 보통 한 8에서 9 그러니까 8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연비 자체도 크게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큐브 차량의 제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 시야각이 좋아요. 시야각. 그러니까 이제 차를 실내에서 탔을 때 탑승자가 느끼는 이 시야각이 그러니까 이제 개방감이 좋은 거죠. 큐브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 승용차보다 이 큐브 문짝에 들어가는 이 이제 창문의 크기만 봐도 상당히 넓고 또 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이 차량을 탔을 때 보이는 시야각의 이 개방감 자체가 상당히 와일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큐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지금 이 차량이 10년도 넘은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다라는 거는 요즘 워낙 차량들이 디자인도 그렇고 뭐 옵션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발전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이 구형과 신형의 이 느낌 차이가 확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큐브 차량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구형스러운 느낌과 부족한 옵션들이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요즘 나오는 웬만한 차량보다 예쁘다. 그리고 이제 유니크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디자인 자체가 세련됐어요. 이게 이제 10년 전에 만들어진 차량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도 닛산 큐브가 이렇게 도로에 지나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꼭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차의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유니크하고 좀 예쁜 편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닛산 큐브를 디자인했던 이 디자이너가 이 닛산 큐브의 앞쪽에 이 라이트 모습이랑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계기판에 이렇게 생긴 요 디자인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불독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좀 펀한 느낌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타도 웬만한 신형 차량들의 그 디자인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김 사장이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이라면 사이드미러의 거울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보통 이제 요즘에 나오는 신형 모델들이 이 사이드미러 이 거울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순정 상태로 타기가 너무 힘드셔서 보통 이제 어떤 업체들에서 나오는 관광미러 같은 그런 미러들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닛산 큐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순정 사이드 미러 거울 이제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크고 좀 넓은 편이라서 운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닛산 큐브라는 이 모델 자체에 이 튜닝 파츠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아쉽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닛산 큐브 인구 자체가 뭐 엄청나게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뭔가를 구하기가 조금 힘든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닛산 큐브의 자국인 일본에서 찾아보시면 닛산 큐브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튜닝 파츠들 그러니까 뭐 에어로 파츠라든지 아니면 휠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정말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디테일하게 튜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일반 차량보다 이 차가 주는 느낌 그러니까 차가 주는 뭔가 이렇게 큐트하면서 또 이렇게 세련되고 유니크한 이런 느낌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드레서
혹은 이제 튜닝을 했을 때 이 차주가 느끼는 만족감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닛산 큐브가 왜 수입차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수입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차량이냐면 일단은 현 시점에서 중고차 가격대가 상당히 만만한 편이에요. 닛산 큐브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 최초 신차 출고가 자체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었거든요. 2,200만원에서 이제 상위 트림까지 가시면 거의 한 2,400, 한 2,500만원 정도 선에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었던 차량이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닛산 큐브, 그러니까 뭐 한 11년식, 12년식 기준으로 키로수가 한 10만 킬로 언저리 되는 차량들은 보통 한 500에서 700만원 선이면 이 차량 구입이 가능하세요. 따지고 보면 수입차 치고 가격 방어도 상당히 좀 잘 되는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본차 자체가 잔고장이 많이 없어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요타나 렉서스에 비해서는 닛산이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해도 실제 이제 차주님들 이야기로는 크게 잔고장이 많다고 말씀하시진 않는 편이거든요. 그만큼 일단은 내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유지관리 비용 면에서도 이 닛산 큐브라는 모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없다라는 건 차를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옵션이 없으면 그만큼 고장날 게 많이 없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하기는 좀 더 편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수입차를 잘 몰라, 그리고 이제 수입차를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 좀 나는 편하게 탈 수 있는 수입차를 원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차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닛산 큐브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닛산 큐브의 가장 큰 단점은 일본차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뭐 역사적인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때 좀 반일 감정이 많이 이제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일본 차를 탄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차이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또 김 사장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단점이 이제 미션입니다. 미션. 닛산 큐브 같은 경우에는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의 이제 수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닛산 큐브 차주님들이 말씀하시는 느낌으로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뽑기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미션이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미션이 조금 약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점과 단점의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옵션. 네. 닛산 큐브는 단순히 이제 10년 전에 나왔던 차량이라고 해서 옵션이 없다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차량이 판매되었던 그 시점에 놓고 봐도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금액대의 차량들에서도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닛산 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트가 이제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죠. 이 가죽 시트가 이 사제로 작업을 한 시트예요. 닛산 큐브는 이제 상위 트림, 하위 트림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순정은 직물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직물 시트가 뭐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정말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에 보통 이제 직물 시트가 들어가는 편이고, 보통 이제 레자 가죽 시트가 그래도 들어가는 편인데, 이제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 상태 그대로 구입하시게 되면 직물 시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 매물들 중에서도 그렇고 보통 이제 닛산 큐브 차주님들이 지금 이제 이 차량처럼 보통 이제 싸제 가죽 시트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단점 그러면 이제 썬루프입니다. 썬루프가 없어요. 이제 썬루프가 이게 뭐 차량의 구조상 썬루프를 넣을 수 없어서 썬루프를 안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썬루프가 없는 차량을 또 상당히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썬루프가 없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단점은 풍절음인데요. 근데 이런 이제 박스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차량의 디자인이 이렇게 이제 각진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 바람을 이렇게 받으면 바람과 이제 차량이 이렇게 닿는 이 마찰되는 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이거는 박스카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풍절음 때문에 실내에서 뭐 대화가 안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까지 탔던 차량들에 비하면 박스카의 이 각진 디자인 특성상 이 풍절음이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는 이제 주행을 하면서 나는 풍절음에 좀 민감한 편이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이제 시승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릴 단점은 의외로 닛산 큐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스피커거든요. 스피커가 이제 닛산 큐브 상위 등급, 하위 등급 상관없이 이제 트위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음 스피커가 없거든요. 도어 쪽에 달려있는 요 스피커 하나에서 이제 고음, 중음, 이제 저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음색을 다 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제 고음 영역을 담당하는 이 트위터가 없다라는 게 밖으로 표출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귀에 들려야 되는데, 이제 닛산 큐브 순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들어보시면 안에서 이렇게 웅웅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목소리가 들려요. 이건 한번 들어보셔야 아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참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약간 이제 사기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닛산 큐브 이제 실내에 타시면 이 A필러 쪽에 트위터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좀 답답하거든요. 김 사장이 그렇게 이제 귀가 민감한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막 정말 좋은 스피커가 아니면 음악을 난 못 듣겠어, 이런 수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피커를 들어보시면 정말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나시거든요. 만약에 나는 이제 음악을 듣는 부분에 비중을 좀 두고 차량을 운행하는 편이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닛산 큐브 순정 상태로 가지고 오시면 트위터 스피커는 뭐 추가로 꼭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은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박스카인 닛산 큐브 모델에 관해서 간단한 시승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큐브, 이 차량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관심이 있으셨거나 나는 중고차로 한번 구입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멋지고 좋은 차량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